예,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국정 운영을 주도할 동력을 확보한 반면 보수 야당은 선거 책임과 향후 진로를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시간 김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전국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대변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제가 몇 번 못 나왔죠. 네. 그래서 뭐 일부 의원님들 그랬지만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뭐 파란 머리로 염색하겠다 해서 혹시나 네. 오늘 또 염색하고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파란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저희는 당대표께서 사실은 20% 넘으면 다둥이 집에서 이제 일일 봉사, 보모 활동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60% 넘어서 네. 아마 곧 조만간에 평화철도 111 역장을 했던 정청래 의원하고요. 대표님 모시고 그리고 저희 비서실장 파란 머리 염색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둥이 집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부 지역에서 막판 변수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었고요. 숨은 보수표 막판에 나타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두 분께 선거 결과 총평을 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방자치가 실시된 게 1991년이고요. 그리고 전국 선거가 된 것은 1995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세 곳을 석권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도 물론 미약하나마 그 기초단체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40% 넘는 그런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앞으로 더 분골쇄신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점하고 특히 평화냐 그리고 그 경제 문제 그리고 민생에 대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다는 점에서는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하고 특히 보궐선거에서 17군데 중에 저희가 김천엔 후보를 못 냈지만 11군데에서 당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국회 의총을 열어서 당선자들에게 아마 그 당선증 받은 것을 보고받고 그리고 그 대표와 먼저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축하의 자리가 있을 거고요. 내일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축하의 자리가 있을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축하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일 텐데 보수 야당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제 총평을 그렇습니다. 일단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현 대변인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선거의 의미는 여야가 정말 철저히 잘 새겨야 되겠다. 이미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겸허하게 앞으로 민생 문제 또 북한의 핵 문제 이런 걸 잘 해결해 나가 주시라고 믿고 제가 좀 주문을 드린다면 정말 민생 많이 챙겨주시고 좀 더 국민 통합적 행보를 또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야권은 왜 이런 참담한 정말 참패 곱하기 참패 몇 번을 해야 될 정도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철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사실은 선거 전부터 제가 어디 정당 소속은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저 모습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겠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대선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도 자유한국당은 변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리고 당을 이끈 홍준표 대표가 오히려 국민의 빈축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노출을 했고 선거 공천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감동을 주지를 못했다.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지도 못했고 사당이라고 할 정도로 공천에 있어서 전횡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산적인 어떤 대안 정책을 제시하지도 못했던 측면. 또 바른미래는 이미 보수의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통합을 하고 나서 서로 계파 간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내부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굉장히 실망을 했고 역시 국민이 기대했던 어떤 합리성, 개혁성 이런 생산적인 정책 제시
이런 걸 하지 못해서 국민의 애면을 받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할 건가? 정말 폐허인 상황인데 폐허에서 저는 다시 시작한다면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당이나 바른미래가 각각 내가 중심이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그 나물의 그 밥 이건 안 되고 완전히 당을 해체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어떤 충고를 해야 될지를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의 패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좀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뭐 이변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뭐 우세한 걸로 많이 지적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9곳 플러스 알파 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김 대표님 개인적으로요. 참 이 지역은 의외다 하는 곳이 있다면 한 곳만 좀 꼽아주세요. 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진 곳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저희가 기초단체장은 이겼는데 그리고 도의원들도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원희룡 후보에게 어쨌든 저희가 졌는데 진 이유는 첫 번째는 원희룡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좀 표현을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국민들에게 마치 이제 민주당에 입당할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중간에.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나선 그럴 일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약과 하여간 그분의 이제 당에 대한 태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떨어지는 요인도 됐고, 또 뭐 우리 안에 또 되돌아봐야 될 사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것은 4.3의 문제를 좀 더 제주도민들에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좀 되짚어볼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제주도가 통일 문화와 관련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의 어쨌든 큰 역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 문화 이런 영역에서 좀 이렇게 중앙 정부랑 호흡을 맞춰서 광역자치단체장과 했으면 참 좋은데 아쉽게도 안 돼서 그것이 조금 의외네요. 제가 제주도를 또 이렇게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외로 본 것은요. 광역은 아니고 기초인데.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에서 경북 지역의 구미시의 시장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당 후보보다 2%포인트 앞선 40%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경북 지역에서 유일한 당선자거든요. 민주당 후보로서는. 사실은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 거란 말이죠. 상당히 의외인데 민주당이 공천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소위 이 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참여연대의 세력의 일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유한국당이 잘 새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통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 아까 원희룡 후보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지금 당선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에 이제 갈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가 선거 전에 좀 있었긴 있었는데. 지금 뭐 이 민주당 쪽에 여러분들이 우리 당으로 입당을 해라 이런 말씀할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고, 이제 그것들이 좀 와전되면서 좀 저렇고, 우리 김현 대변인도 그거 지적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번 하셨는데 원희룡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생각은 없었던 걸로 압니다.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짧게 얘기하면 울산에서 기초단체장 5곳을 저희가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저희가 광역 단체장에 대한 기대는 뭐 부울경에 대해서는 워낙 처음부터 이렇게 원팀으로 가서 승산이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기초단체장 5군데를 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3당 합당 이전에 지역주의가 공고화되기 전
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 예. 매우 감사한 일이고 알겠습니다. 예. 예,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226곳이죠 기초단체장. 저희들이 뭐 당선인들 일일이 소감을 다 듣고 싶은데 좀 상징적인 것 몇 곳만 저희들이 좀 당선인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죠 당선이 됐고 이재명 경기지사로 당선이 됐습니다. 두 사람 얘기 듣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된 서울입니다. 한 분의 삶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세에서 외롭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전국 어디에서도 가장 높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당선자 중 어느 분 얘기를 할까요? 이재명 후보, 이재명 당선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 대중성 역시 컸나 봅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을 딛고 당선이 됐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막판에 좀 염려를 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조금 과도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도 이제 지적됐던 내용이 이후에 좀 이렇게 계속 거론됐고 뭐 광고까지 나오고 막 이랬던 게 하나 있었고요. 저희 내부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 가서는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마치 사실인 것이냐 이제 과도하게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사적인 측면의 일들이 좀 이렇게 법정으로까지 갔다가 더 이상 이것이 논란이 되면 안 되는 것까지 이제 판단이 내려진 것조차도 지금 야당 후보가 제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그것을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논란을 일으켰는데 국민들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하면서 성남시를 잘 가꿨고 그리고 경기도나 전 대한민국에서 저런 건 굉장히 모범적인 선례다라는 점을 가지고 도민을 그러니까 경기도를 만약에 저분에게 맡기면 성남처럼 경기도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와 그다음에 그런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문제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재명 도지사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 역시 경기도민으로서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그 이제 쭉 그 야당의 공격이나 언론의 보도나 아니면 후보의 그런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 듣고 많은 귀를 기울이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그 야당의 무능과 오만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 사과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이런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초기에 나왔던 그런 그 후보 간의 그런 격차가 그대로 유지돼서 결론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네. 일단은 승리는 했는데 뭐 고발된 상황도 있고 요즘 불편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개원하지 않다 이런 뭐 지적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 한국당도 고발을 하고 해서 수사는 시작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허위사실 유포 문제죠. 결국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당선인은 그건 내가 변호인과 의뢰인 관계였다. 그 이상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김부선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주진우 씨로부터 전해들은 공지영 작가도 이야기하고 그 김부선 씨의 따님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진실의 문제가 있는데요. 진실 가리는 이 어떤 증거 같은 거 현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에 입각한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관심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지금 이번에 이재명 후보나 박원순 시장이나 본인의 역량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대통령의 또 여당의 아주 높은 지지율에 편승해서 당선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의 지리멸렬함으로 인해서 반사이득을 얻은 측면이 강하다. 만약에 이번에 남경필 전 지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당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쉽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 진실의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또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권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TK, PK 지역에서 민심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당선인 세 분, 이분들의 얘기 좀 듣고 또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들려주십시오.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를 선택하신 경남 도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경남 도민들의 강렬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남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경제 위기와 그리고 도민들의 민생을 반드시 극복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우리 경남 도민들의 절박함이 만든 선거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감격스럽습니다. 30년 동안 특정 정당의 지배하에서 이 추락하던 부산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산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이러한 아주 시민의 삶을 크게 정진시키는 부산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선거 전에 저 권영진을 믿고 재선시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민주당 바람이 너무 드셌고요. 거기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많이 고치고 대구 발전은 더 크게 하고 이것이 대구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이제 당선인이죠. 민주당 바람이 너무 거셌다. 이번 선거에 바람이 없었다고 줄 알았더니 그쪽엔 바람이 좀 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김경수 당선자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에서. 예. 그렇죠. 김경수 후보가 사실은 그 조선일보가 대신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드루킹 사건을 정말 매일같이 쏟아냈던 거지 않습니까? TV조선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태호 후보는 별로 TV 토론도 안 하려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대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정말 했던 거고, 그리고 김경수 후보가 그걸 뚫고 돌파해서 지금 당선이 된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됐다는 점에서 저희들로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지금 권영진 후보께서 바람이 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굉장히 근접을 했었던 거죠. 근데 갑작스럽게 저분이 장애인 단체에서 서한을 전달해 주는 분이 이제 몸에 손을 잠깐 댔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선거운동 안 하고 TV 토론 안 나가고 마지막에 거의 그러면서 이제 무난하게 당선이 된 건데 다음번엔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지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김경수 후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건 맞죠. 그리고 보좌관이 드루킹으로부터 드루킹 쪽으로부터 500만 원 받았을 때 불출마까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던 차죠. 그런데 당에서 김경수 후보만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에서 붙들어매서 결국은 징발한 거죠. 당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태호 후보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후보였어요. 그런데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됐고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와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통해서 경남 지역 발전을 희망하는 이런 표심, 그다음 자유한국당의 한심한 모습,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김경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아직 김경수 후보는 이제 특검의 수사를 아마 한두 번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그 드루킹 사건이 김경수 후보의 인지도는 확 올려줬어요. 그렇죠. 전국적인 인지도를 올려줬는데 앞으로 정말 냉정하게 김경수 후보가 지난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의 그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선된 분들 축하드리고요. 투표율에 상관없이 좀 더 지역 주민들을 가까이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좀 가져주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 지방선거 결과, 이번 결과가 과연 여의도에 어떤 후폭풍을 몰아칠지 좀 많이 기대도 되고요. 걱정도 됩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할게요. 잠깐 아까 이사님께서 자유한국당이 왜 패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대표 결국 대표가 책임을 지고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도부 전원 사퇴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요. 대표 권한대행을 하기로 했죠. 홍준표 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부디 한마음으로 단합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앞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자유한국당이 하기에 달렸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벌써 당권을 사실 알량한 당권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상실한 그 당의 알량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분이 당권을 잡더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다지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필요하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지만 그분도 제가 보기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절차 상황에서 절차적인 정리를 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만들고 그걸 비상대책위 체제가 구성이 되면 모든 걸 넘겨주고 비상대책위 체제가 정말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당 해체 결정을 하고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밉상인 분들은 배제하고 또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영입을 하고 또 바른미래에서 좋은 분들하고 해서 새로운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중도 보수 성향의 통합 대한야당을 만들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앞으로 크게 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지도부가 바뀝니다. 그러나 역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지도체제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다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정말 겸손하게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민생을 살린다면 국민의 지지는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오만한 모습이 나온다. 이랬을 때 야당이 말이죠. 준비가 돼 있으면 야당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계속 질의멸렬하면 국민은 계속 민주당한테 표를 몰아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승민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이제 공동대표도 사퇴를 했어요. 전반적으로 야권에 이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그게 민주당에 과연 좋은 건지 민주당은 또 진보 진영 또 친여 세력까지 통합을 한다면 굉장히 힘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고 더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은데 그렇다 야권의 어떤 재편 과정도 굉장히 민감하게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국민의 뜻은 그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불리함에 따라서 그 이합집산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워낙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동안 과정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기반으로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협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의석에 뭐 가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그 뭐 다른 정당과 합치한다거나 그러니까 예. 뭐 저희 입당을 받아들인다거나 뭐 복당을 허용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희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실망할 것 같습니다. 굳이 온다고 하는데 이걸 막으실 그것은 건가요? 아니요. 오는 분들이 그럼 왜 나갔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했느냐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요청인데 만약에 복당을 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뭐 무소속에 계신 분들이 저희 당으로 들어올 경우는 요청이 있을 텐데 지금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분이 과연 당원들과 지지자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어제 오늘 결과를 냉엄하게 받아들이고 또 무겁게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특히 오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통일 문제와 그다음에 평화 문제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를 저희가 차분히 진행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그런 그 신임을 받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